시험을 대비하는 기간에 물론 초등학교 때 뭐 혼자서 막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뭐 심각하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좀 관찰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마음은 편한데 그죠? 공부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4월 말부터 시험을 치고 10년 전에는 사실은 제가 학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이제 어린이날 이후에도 시험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뭐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날에 제대로 쉬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대부분 학교들이 고등학교도 극히 일부 고등학교 제 인근에는 극히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린이날 이전에 중간고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20일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다 이거죠. 근데 시험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싸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시험 기간은 아니고 시험 대비 기간이라고 이제 일단 부르는데 학원에서는 시험 대비 기간에 학생들이 전체 다니고 있는 학원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제 일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에 이제 아이가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 부모님 성에 차지 않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는 대부분 하나 둘 키우죠. 일반적으로 하나 둘 키우는 경험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뭐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 뭐 만 명, 모르겠어요. 몇 명을 상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저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경험,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느꼈던 경험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생각보다 제가 한 명을 키우지만 저희 아들이 조금 다이나믹한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죠? 제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우리 기점인 중학교 2학년 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말까지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 학부모들의 그 가장 바라는 모습 자기주도 학습. 물론 초등학교 때 혼자서 막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특별히 속썩인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시험을 예전에 쳤었거든요. 초등학생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 때는 학교 시험도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엉망이었지만 3학년 지나고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중2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겠냐. 중학교 딱 2학년 말 때까지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수준으로 본인이 알아서 사실 공부를 좀 했어요. 가만히 놔뒀는데 뭐 아파트에 도서관에 가 있거나, 그죠?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좀 더 하고 오거나, 이런 굉장히, 그죠?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공부에 관련해서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 고1이라고 하면 이제 중3에서 고1이잖아요. 이때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2년이 지난 거죠. 지금까지 2년 좀 더 지났지만. 그래서 1년간은, 요 1년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관찰의 상태였습니다. 관찰. 코로나를 다들 처음 경험하는 거였고, 저희 아이는 굉장히 운동 좋아하는 활달한 아이인데, 그죠?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상황이었죠. 학교에 가서 뭐 농구를 할 수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죠. 그러니까 관찰 플러스 약간의 잔소리. 근데 뭐 심각하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지만 저희 아이는 이 기간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이제 학습은 거의 이제 안 된 거죠. 온라인 강의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고, 온라인 강의 보고 또 컴퓨터 하고, 이걸 한 365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랬던 성적은 이제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도 모두 갖고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할 수 없다. 뭘 가지고? 잔소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크게 잔소리를 막 심각하게 막 하진 않았어요. 아마 저하고 달리 이런 상황을 맞았던 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툰 적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기와 이제 관찰을 좀 많이 하게 된 시기를 지났어요. 1년, 2020년에. 그러면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고1이었단 말이에요. 고1. 자, 고1 됐는데도 이 시기가 이제 연장되고, 물론 코로나는 이제 조금씩 잡혀나가고, 지방 쪽은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학교 고1 때 거의 다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대구는. 그래서 학교를 다 가고 거의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운동장 개방을 안 해서 뭐 체육 활동 못 하는 거 이런 걸 제외하면 마스크도 쓰고 1년 동안 학교를 거의 다 간 상황이라 이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저랑 제 아내는 조금 이제 정상적인 학습으로 좀 이게 이제 돌아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또 고1이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 여기에 이제 덧붙이면, 이렇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뭐 조금 정신 차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시간이 너무 짧죠. 그죠? 1년 동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확 꺾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V자로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공부라는 게, 그죠? 이게 관성 같은 게 있잖아요. 하던 학생이 계속 열심히 하고 하지 않는 학생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이때는 이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렇게 확 꺾인 상태라는 말이죠. 물론 아이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1년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건 생각 못하고 그냥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기대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하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관찰 더하기 작은 잔소리였는데 이제 이 고1 때는 이제 관찰은 별로 없어요. 관찰이 좀 적고 잔소리, 다툼, 그죠? 약간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내가 아이한테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희 아내도 가끔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죠?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제가 안 볼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후회합니다. 실제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좀 많이 다퉜다 이거죠.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고등학생쯤 됐으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다퉜다 이거죠. 그래서 다투고 이제 고2가 된 거예요. 그죠? 2022년 고2, 고3이 있겠죠? 이제 여기에 시작점에 있는데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한 고1 말쯤에 좀 이제 좀 잘못한 것 같다. 그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아이를 너무 좀 몰아붙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희 아내랑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관찰의 시기로 바꾼 거죠. 관찰.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작부터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좀 관찰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의 사실 관계를 회복하자. 관계가 엄청 틀어진 건 아니에요. 관계가 뭐라고 하냐, 앙숙 관계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끔씩 야단치고, 그죠?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야단치고 계속 날마다 야단치는 건 아니라 이거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데 안 하니까 야단치고 그것 때문에 또 며칠, 그죠? 서로 관계가 좀 서먹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겨울 방학 때부터는 이제 그냥 관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둔다. 이제 알아서 해라.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속으로 이제 알아서 둬야 한다. 원래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다. 자기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수년간 10년 이상을 상담을 했고 잔소리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죠? 근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잔소리와 상관없이, 그죠?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잔소리를 참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그냥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팍 풀어버리면서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지나고 생각해보면 제 잔소리를, 쟤한테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사실 그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넘어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1 시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제 올라가는 아이하고 키도 막 이렇게 큰데 그 아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 학습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바뀐다는 거는 이런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1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 잔소리로 공부를 할 수 없다. 우리가, 그죠? 연못이 있으면, 그죠? 말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죠? 물을 먹이게 할 수 없다. 이 말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럴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내랑 고1이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주자. 나머지는 이제 얘한테 진짜 맡겨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그죠? 웬만한 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상황이죠. 알아서 해라.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해달라고 하고, 하기 싫으면 끊어달라고 하고, 이제 뭐 수학학원 저희 학원에 하나 다니고, 과학학원 하나, 과학 과목 하나, 그죠? 과목은 2개니까, 2~3개니까. 그래서 과학 하나 배우는 거 있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 뭐, 수학학원은 그것도 자기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었거든요. 야, 수업 안 해도 괜찮다. 우리 학원에서 네 수업 안 해도 괜찮으니까 수학하기 싫으면 이야기해라. 근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과목은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시켜주겠다 이거죠. 약간 고1 때 국어 학원을 약간 이것도 여기서 좀 고1 때 잔소리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어 학원을 제가 보냈어요. 저희 학원에 다녔던 공부를 아주 잘했던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이 어느 학원이 좋겠냐 했더니 다녔던 학원을 이야기해 주길래 그 학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다녔어요. 6개월 다녔는데 이 고1이라는 시기가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시기였잖아요. 그죠?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어학원을 다닌 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이걸 보고도 아, 이게 공부라는 게 그냥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또 몸소 체험했죠. 수학은 제가 아이들이 와서 이게 학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제가 10년 이상 관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로서의 마음은 보내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6개월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그죠? 그냥 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절대 진짜 공부는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굉장히 이런 경험을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이건 뭐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2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대비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본인이 시간 조절을 조금 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제가 지금 최근에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주제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잔소리죠, 잔소리를 해서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지우고 이제 좀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죠. 스트레스가 팍 목구멍까지 여기 막 차오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애들은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이까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저도 팍 풀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이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2개 구분하면 되겠죠. 안 하면 이제 부모한테서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죠? 하면 이제 엄마는 스트레스 지수가 좀 떨어져요. 그 순간에 스트레스 푼 순간에. 그리고 아이의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푼 순간에 엄마의 스트레스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는 이 순간에 일반적으로 뭔가 조금 공부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요. 저요. 공부를 하겠다. 라는 분위기가 조금, 왜냐면 이 강요가 있었잖아요. 공부하라는 강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라는 분위기로 조금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건 다 보여주기예요. 물론 고의적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엄마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전가한 형태가 되어서 아이는 스트레스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진짜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돌아서지 않더라 이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3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 이거죠. 제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그죠? 제가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넘겨줘서 아이가 열심히 하겠다 그 순간에 이제 할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지만 그게 몇 시간, 며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며칠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해서 아예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독서실을 가거나, 그죠? 뭐 책상에 하던 게임이나 인터넷을 그만하고 책상에 앉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독서실 가면 내 눈에서 사라지니까, 엄마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게 없어지고 내 눈에서 사라지니까 엄마 스트레스의 지수는 또 떨어집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독서실 안에 갔어도, 그죠? 아이의 생각은 멍하다 이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 듣고 간다고 내 눈에 사라져서 마음은 편한데, 그죠? 공부는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되더라. 야단쳐서 독서실 가서 공부할 나이였으면 원래 공부할 나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책상에 앉아도 또 똑같습니다. 멍하죠. 아니면 호시탐탐 엄마 눈치를 보죠. 엄마가 나가면 딴짓하고. 그죠? 이게 다 일단 아직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친다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얘가 그 잔소리를 듣고 공부로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그냥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야단쳐서 보낸다고, 책상에 앉게 했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단 1도 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경험에, 말씀드렸던 경험에 의한 겁니다. 많은 경험이 아니라 제 아이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렇게 합쳐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정말 극히 일부가 뭐 야단 맞고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잔소리해서 독서실에 가서 몇 달을 보내봤지만, 그죠?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도 다 확인했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그죠? 눈치 보면서 딴 거 하는 것도 다 확인했고, 다 이런 시기를 제가 겪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애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놔두는 게 최선이다. 그냥 학원에 보내고 있으면 학원에서 좀 더, 학원에다가 연락을 해서 뭐 어떻게 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 달라던가 뭐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게 최선입니다. 직접 아이에게 공부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면, 그죠? 부모 스트레스는 좀 올라가는데, 그죠? 적어도 아이한테 부모가 스트레스를 넘겨주진 않잖아요.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딱 받고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으니까. 싸우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는 낮으니까. 잔소리를 했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같은 성적을 받을 것이면, 같은 성적을 받을 거면 차라리 안 싸우는 게 낫다 이거죠. 혹은 시험 기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줘서, 그죠? 얘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적어도 본인이 해야 하는 뭐 학원 숙제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독서실에 갔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짜증나는 상태로 간 게 아니잖아요. 독서실이나 책상에 앉았을 때 짜증나는 기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집중이 더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공부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그죠? 여기에 막 잔소리를 심하게 해서 싸우거나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내 눈에서 사라져서 독서실 가서 내 눈에 안 보이면 난 마음이 편하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면 뭐 방법은 없지만, 그죠? 잔소리를 해야겠죠. 근데 아이가, 그죠? 자존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스트레스는 덜 받고, 그래도 책상에 한번 앉았을 때 조금이라도 공부가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단 완전히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 사이 어딘가, 그죠? 여기도 잔소리 한다, 잔소리도, 그죠? 엄청난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다와 안 한다, 이 사이에 어느 지점이 맞는 학생도 있겠죠. 잔소리를 조금 했더니 하더라, 뭐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극단적으로 보면 잔소리를 하는 것과 잔소리 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냥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쪽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경험, 정말 열심히 하던 아이가 여기까지 갔다가, 그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저는 이 잔소리가, 그죠? 단 1도 특히 부모가 하는 이야기, 아무리 부모가 내가 이건 진짜 애한테 도움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해줘도 그거는 몽땅 아이들한테 잔소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이 한 2주 좀 남았죠. 2주 남았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님들 그 성에 안 차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그냥 아이한테 맡겨두는 게, 그렇죠? 맡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잔소리를 좀 참으시는 게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전가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게 오히려 조금의 시간이라도 아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다들 조금이라도 잘 치면 좋겠네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시험 파이팅.